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스라엘에 관심이 많습니다. 1995년에 라빈 수상이 암살되기 하루 전에 제가 마지막 인터뷰를 한 인연도 있고, 이스라엘식으로 살아야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식으로 살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 부제는 이렇습니다. 위험하게 살아라. 그것이 잘 사는 길이다. 괴테가 한 말입니다만 대한민국은 위험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이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이스라엘 F-16 전투기가 시리아로 들어가서 공격을 하고 돌아오는 중에 격추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떨어진 곳은 이스라엘 영내로 떨어졌으니까 그 조종사는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지금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이 같은 시아파인 이란입니다. 이란이 그게 여러 가지 군인들을 또 보내서 지원하는데 그 중에 이란이 드론을 이스라엘 쪽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그 드론을 보낸 이란이 운영하는 또 시리아 군이 운영하는 기지를 폭격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격추당했습니다. 아마 10년 만에 한 10년 만에 이스라엘 공군기가 격추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아시다시피 세계 최강의 공군으로 불립니다. 1967년 6.1 전쟁을 그렇게 간단하게 끝내게 만든 것이 이스라엘 공군의 새벽을 노린 이집트 비행장 공습이었습니다. 30분 만에 사실상 전쟁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80년대에는 레바논의 베카 계곡에서 시리아 공군과 일종의 격투를 했는데 도그 파이트라고 그러죠. 시리아 공군기가 82대 격추되고 이스라엘은 1대 격추됐습니다. 1대 82. 이스라엘은 건국을 할 때 엘리트들을 맨 먼저 군으로 보냈습니다. 군대로 보냈는데 가장 우수한 사람이 공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공군으로서는 상당히 자존심을 상할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서의 남북대결 비슷한 앙숙이 있다면 이겁니다. 시리아에 지금 개입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숙적입니다. 이란은 지금 핵 개발을 하고 있다가 지금 동결된 상태인데 이것을 가장 주시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한 400개 가지고 있는, 그리고 미사일 발사 체제를 완비한 나라입니다. 그래도 이란이 핵무장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힌 나라입니다. 몇 년 전에 유엔 안보리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의논하고 있는데 중국이 좀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별도로 중국으로 가서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유엔의 대이란 제재에 비협조적이면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이란으로부터의 석유 수입에 의존하는데 그 경제가 잘 될 것 같으냐. 이렇게 협박 비슷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제재에 찬성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란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이란과 가장 가까운 거의 군사동맹체제 비슷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 등은 다 이라크를 지원했습니다. 당시에는 후세인이 있을 때입니다만. 이란이 고립되었는데 이때 이란을 지원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무기도 팔고 군사 고문단도 보내주고 그래서 혈맹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북한이 미사일과 핵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의심까지 하고 있고, 만약 북한의 핵 기술이 이란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걸 이스라엘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이미 북한 미사일 기술이 다
거의 중요한 핵심이 이란으로 넘어가서 이란에서 다른 타입의 미사일로 재탄생하는 그런 관계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한도 이스라엘의 주적입니다. 이 관계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세계 유대인들이 북한 정권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뭐 이런 농담 비슷한 이야기를 친구들끼리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우리가 부수기 어려우면은 이스라엘한테 외주를 주면 어떨까? 이스라엘도 이란의 핵 개발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때려야 하니까 우리가 외주를 줘가지고 이스라엘이 공중 급유를 받아가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북한을 때려주고 가면서 올 텐데 하는 이런 농담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농담 중에 사실은 진담도 약간 섞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은 북한을 어떻게 다루었을까? 이렇게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날의 북한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한국이 이스라엘이었으면. 근데 지금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북한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당하고 있어요. 한국이 이스라엘한테 맨날 당하는 아랍 국가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우려마저 듭니다. 2010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자지구를 이스라엘이 여러 번 공격을 했죠. 그래서 가자지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터키의 그 인권운동가들이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구호물자를 실어가지고 가자지구로 가다가 이스라엘 해군이 차단을 했습니다. 정지하고 하는데 여기 협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인권운동가 5명을 다 사살해버렸습니다. 큰 국제 문제가 되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단 한마디도 잘못했다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상으로도 참 유감이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네타냐후 수상이 아주 장기 집권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유엔 총회에서 그 언저리에 연설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란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유대인 학살 그런 거 뭐 없었다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퇴장을 했어요. 그걸 듣고 있다가 그때 네타냐후 수상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면서 어제 퇴장한 분들한테 감사한다. 그러나 어제 퇴장하지 않고 그 말을 끝까지 들었던 여러분들한테는 유감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네타냐후가 특공부대원 출신입니다. 특공부대원으로 해서 납치된 항공기를 뭐 구출하는 작전에도 참여했다가 다친 적도 있고요. 이 네타냐후의 형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요니 네타냐후입니다. 이 사람은 1976년에 있었던 유명한 엔테베 구출 작전 때 약 100명의 이스라엘 특공대가 투입이 되었는데 우간다입니다. 우간다에 투입이 됐는데 그 지휘관을 했습니다. 지휘관인데 그 작전에서 수십 명의 우간다 군인들을 죽이고 대부분의 납치된 사람들을 구출해서 비행기로 태워서 이스라엘로 데려왔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전사한 사람이 이 지금 네타냐후 수상의 형 요니 네타냐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웅이 된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수상하고 있는 것도 그 형 덕분이라고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을 취재한 한 외국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0년 전에 김정일이가 서울 올림픽에 테러를 가하지 않았느냐. 즉, 항공 테러를 해가지고 115명을 죽인 대한항공 폭파 사건. 어떻게 북한에 김영남이가 오든지, 뭐 김여정이가 오든지 할 때 그것을 조건으로 내걸지 않았느냐. 왜 30년 전에 테러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오라고 왜 하지 않았느냐. 그거 참 한국 이상한 나라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 야당도 꺼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한국을 보면은 어떤 나라로 비춰질지 참
이스라엘은 독특한 교전 수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좁고 긴 나라고 우리나라 국토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할 수 없는 흔히 종심이 얕은 국토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교전 수칙을 갖고 있는데 이게 상당 부분 한국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걸 닥트린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국방군 IDF라고 부르는데 이 IDF의 전쟁 교리 닥트린은 이렇습니다. 1. 이스라엘은 단 한 번의 전쟁도 질 수 없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같은 나라는 한 2번 지고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식민지가 많아서 본토가 빼앗기더라도 식민지에서 저항할 수 있습니다. 한국 됩니까? 특히 수도권이 날아가 버리면 한국은 그날로 끝납니다. 단 한 번의 전쟁도 질 수 없다. 이스라엘 국방군의 교리 2. 전략적 단계에선 방어적으로 임한다. 우리는 영토적 야심이 없다. 3. 정치적 수단과 신뢰할 수 있는 억제 태세를 유지, 전쟁을 회피한다. 4. 확전을 예방한다. 5. 전쟁의 결과를 신속하게 결정적으로 확정짓는다. 전쟁을 오래 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6. 테러와 싸운다. 7. 전 사상자를 최소한으로 유지한다. 이 군사 닥트린 밑에 대충 이런 교전 수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 군사 목표에 대하여서만 군사적 행동을 한다. 과잉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2. 군사력의 사용은 비례적으로 한다.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2대 맞으면 2대 때린다 이런 뜻입니다. 3. 이스라엘 군이 허용한 무기만 사용해야 한다. 4. 항복한 적에겐 공격하지 않는다. 5. 훈련을 받은 사람만 포로를 심문할 수 있다. 5. 6. 병사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체포된 사람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7. 적군에게도 치료를 해줘야 한다. 8. 약탈은 완전히 불법이므로 절대로 금지한다. 9. 종교적, 문화적 유적지와 문화재를 존중해야 한다. 10. 국제 구호 활동가들의 재산과 차량은 보호해야 한다. 11. 이 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이게 문명국가 군대가 전쟁을 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런 이스라엘 같았으면 오늘날 한국이 이스라엘이었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심심풀이를 한번 적어본 게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는 이스라엘 같았으면 김일성과 김정일은 암살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군대 안 간 대통령과 총리는 한 해 40일간 예비군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연평도 도발 직후 북한의 해안포를 폭격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영변 핵시설은 1990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6.25 남침을 부정하는 사람,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감옥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전사자 가족들이 울부짖는 장면을 절대로 텔레비전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군사 기밀을 폭로한 정치인은 감옥에 보냅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미군의 도움 없이 나라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벌써 핵무기를 개발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대북 무력 응징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90%가 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장성 출신 국회의원, 장관, 총리, 대통령이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북파 공작원을 영웅으로 기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으면 군인들은 실탄과 총기를 휴대하고 휴가 갑니다. 이스라엘 같으면 북한 정권은 1990년대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도 조사라는 걸 해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에서 매우 행복도가 높은 국민으로 나옵니다. 한국은 행복도가 엄청 떨어지는 나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이 나면은 국가를 믿고 싸운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7, 80% 됩니다. 한국은 전쟁 나오면은 외국으로 도망가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 자주국방을 하는 나라가 행복하고 그 국민이 행복하고, 자주국방을 기피하는 국민들은 스트레스가 많고 불행감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이 책대로 이스라엘식으로 살기, 위험하게 살아라. 그것이 잘 사는 길이다. 한국도 자주국방 의지에 투철한 국민이라면 행복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싸움, 그것 이상의 미학은 없습니다. 인생에서. 감사합니다.